2007년 10월 8일 이거 새벽 1시 13분일 거예요. 이거 새벽 1시 오전 1시 13분에 제 블로그에 업로드했던 그 분량이 짧은, 그때 소리 내서 읽으면 뭐 그렇게 짧진 않겠죠. 그 죽음에서 피어난 눈이라는 어 상당히 좀 민망한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15년 흘러서 민망한 게 아니라 이 글 쓸 당시에도 좀 민망했어요. 민망했는데 이 글 쓰고 제 친구나 그 인터넷 지인들이 이 글을 좀 읽어줬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 읽어봤니 물어보면 기억 안 나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세월이 15년 흘렀잖아요. 이 글을 쓸 때 하여튼 일본에 대한 환상이 이때는 약간 있었죠. 예, 뭐 그 일본이 내세우는 그런 홍보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그것도 뭐 저는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막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막 일본 스고이 하면서 막 온센가루, 키세츠가 키레이 막 이러면서 사계절 있고, 그 우리나라도 있죠. 온천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있어요. 당장 부산에도 온천장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계절 뚜렷한 게 꼭 반드시 장점은 아니죠. 차라리 그냥 연중무휴 비슷비슷한 기온인 게 사람 적응하기엔 더 좋을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비판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저를 제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 자신의 과거도 좀 추측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런 거 같다. 그렇다가 아니고 그런 거 같다. 이때는 제가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JLPT 자격증을 2013년도 7월 시험에서 땄었고, 급수는 전에 안 알려줬죠. 예, 오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제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일본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세상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이걸 뭘, 저 일본어 잘합니다 하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본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저 일본어 좀 합니다 하면 망신당하겠죠? 예. 그냥 제 수준은 간단한 회화, 인사, 안부 물어보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음. 하여튼, 이제 죽음에서 피어난 눈, 이거를 이제 방송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글을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썼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까닭은 제가 글을 실시간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글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나마 제가 과거에 쓴 글 중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만한 거를 찾다 보니까 요거를 낙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민망한 글이긴 하지만 이야기로서 마음에 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 취향은 제각각이고 저는 이 이야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게 2007년에 제가 쓴 거잖아요. 2007년. 나중에 후기 가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글도 있어요. 완성을 못 시켜서 그렇지. 제가 쓰고 있는 그 피해 물든 밤 시리즈 있죠? 그거는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을 못 시켰죠.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죽음에서 피어난 눈. 예, 겨울 이야기의 시작. 예, 챕터 1이죠. 챕터 1.
이 겨울이라는 것만 봐도 이제 이게 시작이 그 계절이 겨울이라는 걸 따로 묘사를 안 해도 겨울인갑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경을 그냥 때려 박았어요. 눈을 떠보니 여긴 어느 집 아닌 것 같다. 시작부터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그 소설 도입부 중에 안 좋은 도입부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천장이다 이거 있죠. 그 말고도 여러 개 있죠. 근데 이 눈을 떠보니 여긴 어느 집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시작인 것 같은데 하여튼 눈을 떠보니 여긴 어느 집 아닌 것 같다. 어제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도, 그것의 더 이전도 말이다. 이것도 사실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쉼표, 그 이전도 쉼표. 이것까지는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독자들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의 더 이전도 말이다. 이거는 좀 매끄럽지 않아요. 예. 지금의 제가 이 글을 다시 쓰면 그것의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쓸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과거를 다 잊어버린 듯하다. 여긴 대체 어디지? 내가 지금껏 살아온 곳인가? 아니라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에 데려온 것이지? 내가 이곳에 살았다는 기억이 없으니 일단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이거 넘어가기 쉬운데 이거 옛날에 이거 띄었었지만 이거 원래 붙여 써야 되는 걸 거야. 그 띄어쓰기 꼼꼼하게 따진 사람들은 이것도 체크하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본다. 어둡다. 저녁이다. 이렇게 단타로 치는 거 호흡이 짧아야 될 순간에는 좋지만 지금 이제 도입한 지 석줄, 넉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좀 그래. 제가 평가했을 때 제 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더 묘사가 자세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요. 어둡다, 저녁이다. 하지만 여긴 내 기억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장소보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다.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하지만 몸이 무척이나 느리게 움직인다. 내가 사람이긴 한 걸까? 설마 귀신이 된 건 아니겠지? 앗! 문을 열려다가 한 소년과 부딪혔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내가 아는 소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혀 아프지 않다. 전혀 아프지 않은데 왜 속에서 슬픈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지? 그건 그렇고 이 소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걸 깜빡했군. 미안하다. 으아! 귀신이 말을 한다니. 저주받은 귀신아 썩 꺼져라. 소년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좀 웃음 참기가 힘드네요. 네, 대사가 좀 유치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봐요. 귀신이랑 부딪혀서 넘어졌어. 근데 귀신이 말을 한다니로 이거 말문을 열까요? 좀 안 그럴 것 같아. 2007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귀신이랑 부딪혔을 때 내가 할 말은 뭘까? 일단 욕부터겠죠? 야이! 뿅뿅!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귀신이 꼭 저주받은 존재일 리는 없잖아. 이거 불필요해. 그냥 썩 꺼져라. 아니면 귀신아 썩 꺼져라.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주받은 이것도 불필요하고 귀신이 말을 한다는 이것도 불필요해. 소년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굵은 목소리는 넘어진 소년 한참 뒤에 서 있는 어느 여자였다. 소년이 한 말이 아니래. 지금 이걸 보고 이걸 소년이 한 말로 착각했어. 집중을 못하고 있네. 근데 왜 굵은 목소리지? 여자라며. 굵은 목소리는 넘어진 소년 한참 뒤에 서 있는 어느 여자였다. 그 말은 곧 내가 귀신이란 말이군. 설마 했던 일인데 뭐 대수롭지도 않다. 어쨌든 그 말을 흘려듣고 소년은 일단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소리가 꽤 컸나봐요. 아무래도 여긴 내가 아는 동네가 아닌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고 하는 영혼들은 생전의 기억들을 잃는 자인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잃는보다는 잃은이 낫지 않나? 생전의 모든 기억들이라면 말하는 법도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확실히 말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다. 말도 안 했는데 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주인공 귀신의 독백이니까. 이 사람, 아니 귀신 나쁘지 않아요. 시끄러! 그 귀신은 분명히 우리 마을을 파멸로 볼 것이다. 네가 이 귀신을 데려왔느냐? 이거 물건도 아니라서 버릴 수도 없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였으니 저는 적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사과했구나 여기. 나는 여기 이 마을에 촌장되는 사람이 올시다. 그리고 네 천성이 선해서 그런 것이지. 귀신이라는 것들을 원한과 슬픔으로 뒤범벅된 감정을 소유한 것들. 그런 자들이 저주를 품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귀신이 이 마을에 등장한 이상 이 마을에는 분명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지금 마을 사람들이랑 귀신이랑 토론하고 있어. 자세한 이유는 언젠가 설명할 날이 오겠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험을 거쳐야지.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르겠습니다. 촌장은 술렁이는 사람들 쪽으로 뒤돌아보더니 구자법인 듯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 구자법 알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그 닌자들 보면 가끔 손 그 모양 제스처 취해가지고 인술 같은 거 부리고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구자법으로 알고 있어요. 손으로 취할 수 있는 9가지 동작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검은 복장의 사내 둘이 촌장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구자법부터 해서 검은 복장까지 딱 닌자죠 보면 둘 다 검은 복장에 비슷한 키, 비슷한 눈매, 코와 입은 검은 천으로 가려서 볼 수 없었지만 눈빛을 보니 분명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촌장 앞에 선 둘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이 둘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자객이다. 이거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닌자 마을이군요. 이것도 했었지만보다 했지만이 나을 것 같은데. 이 둘은 이름이 없다. 나도 물론이고. 하지만 자네는 닌자 출신이 아닌 모양이니 이 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 이것도 되는지가 아니고 되는지겠죠? 내 왼쪽 닌자를 야마다라 부르고 내 오른쪽 닌자를 우치다라 부르게. 이름을 왜 야마다, 우치다 이렇게 정했을까요? 기억 안 나. 즉석에서 장면입니까? 그것보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네. 그러니까 자네 셋이서 그 군대를 격퇴시키게. 그게 시험일세. 알겠습니다. 이거 문법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진짜 끝이 없겠다.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제가 이거 요새도 문법 틀릴 때 있지만 이때는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통솔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이 마을에 오래 머물 것도 아니면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해버렸다. 어쨌든 촌장은 그렇게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을 해산시켰고 내 앞에 선 자객들은 말없이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귀신이라 그런지 귀가 밝아져서 촌장의 혼잣말을 들어버렸다. 예전 귀신도 그렇게 내 동료의 목숨을 빼앗았지. 그 귀신 녀석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녀석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할 녀석이야. 나는 그걸 못 들었지만 일부러 못 들은 채 하였다. 내 앞에 선 둘은 지나치게 과묵해 보였다. 이것도 지나치게 빼는 게 좋은데. 한 수 없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예전에도 귀신을 본 적이 있었어. 네? 아니, 잘 부탁한다. 나는 야마다. 본명은 없다. 촌장의 옛 동료도 야마다였지. 뭐 그건 네가 알아도 소용없는 옛날 이야기고
네가 시험을 받게 되었으니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너도 네 원한을 풀 수 있겠지. 나도 내가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차차 알게 되겠지. 군대는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되었고 왜 여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군대가 지친 곳은 안다. 가자.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 어차피 촌장은 우리들을 시켜 군대를 퇴각시키게 할 참이었는데 네가 군대에게 겁을 주면 좀 더 쉽게 퇴각시킬 수 있겠지. 결국 난 귀신이 되어서 이용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농담일 뿐. 닌자 마을에서 귀신은 농담도 못하나? 이것도 농담일 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농담일 뿐이야. 하여튼 일본어에서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문법에선 좀 어색하죠. 명사로 문장 끊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우리 셋은 초면에 동료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 이것도 명사로 끝났어. 아니 그냥 이렇게 잠깐 스치다가 내 원한만 갚으면 쓰러질 인연이겠지. 그래도 야마다는 한번 입을 열면 말을 꽤 쏟아내는 편이지만 우치다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야마다가 이동하는 곳으로 갔다.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갔다. 밤중인데도 달빛을 보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갔다. 이것도 한 줄로 합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야마다가 이동하는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갔다. 이래도 되잖아. 계속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써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 내가 그곳에서 깨어나기 전에 무얼 했는지, 어디서 무얼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던 중 적의 진영에 도착했다. 왜 이리 빨라? 아니, 아니, 눈앞이야? 되게 빨리 도착하네. 숫자는 얼핏 봐서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경계는 삼엄한 편이었다. 군대 가본 사람 알겠지만 숫자가 많지 않으면 경계가 삼엄해질 수 없어요. 경계가 삼엄하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때는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2008년 군번이에요. 08 군번. 그러니까 군대 모르면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도 제가 군대 뭐 빠삭하게 한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글을 쓸 때 당시보다는 지금이 조금 이나마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때는 총 쏠 줄 몰랐잖아. 수류탄 깔 줄도 모르고. 지금은 할 줄 알죠? 수류탄도 던질 수 있고 총도 쏠 수 있고. 어디까지 읽었지? 삼엄한 편이었다. 삼엄할 수 없는데 삼엄한 편이었다. 난 여기서 기다려. 그러지 뭐. 나중에 여기에 돌아오겠다. 이 글을 읽었던 인터넷 지인 중에 그런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말투가 다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금도 어느 쪽이 주인공이고 어느 쪽이 우치다 야마다인지 잘 분간이 안 가죠.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갈라져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귀신이라도 온 세상을 다 볼 수는 없군. 귀신이라도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중얼거리긴 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서 적진으로 나도 갔다. 닌자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병사들은 내가 적진 한복판으로 가도 전혀 못 알아차렸다. 이것도 한복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결코 졸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나를 보더라도 나에게 그리 불리할 게 없다. 미신을 잘 믿는 이 녀석들은 귀신 이야기에 두려움을 흔히 떨지.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군대의 숫자는 대규모가 아니었다. 적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보니 다른 장막보다 약간 더 큰 장막이 있는 곳이었다. 도대체 흐르는 기운이 무엇인지, 혹시 음양사라도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가 보았다. 무사님, 어째서 이 작은 마을을 없애려는 겁니까? 한 여검사가 무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무사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나 눈을 마주쳤다. 그런데 그 얼굴 생김새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리고 내 앞에는 눈밭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눈밭에는 풀조차 나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두 사나이가 대결을 한다. 저기 있는 검은 무사복은 나인가? 상대방은 막산의 무사이고. 지금 그럼 이게 그 눈앞이 어두워졌다 밝아지면서 명멸하면서 자기 과거의 한 순간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과거라는 걸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지? 자신의 모습을 귀신이 되고 나서 처음 보았다. 하지만 내 생전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자신을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하하, 다츠지. 네 목숨을 끊을 날이 왔구나. 기분이 어떠냐? 문단 무용. 그런데 두 무사가 칼을 맞대기도 전에 생전에 나는 움찔하다가 상대가 칼을 매섭게 내리치자 겨우 막아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 곧 상대방이 품에서 꺼낸 단도로 자신의 옛날 몸을 찌른다. 내 이름이 다츠지인가? 그나저나 나는 왜 움찔했을까? 뒤를 보니 검은 복장의 닌자가 독침을 쏜 대롱을 들고 있었다. 1대1의 정당한 대결이 아니라니. 이거 우사도 정신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생전의 다츠지가 외치자 눈앞의 상황은 사라지고 천막 안의 두 놀란 인간이 보였다. 아, 보였는가 봐. 아무래도 나도 그 말을 외치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무척 놀란 듯한 모습이었다. 여검사가 뭐라 말을 하려는 찰나 밖에서 병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다. 폭설이다! 귀신의 분노다! 닌자의 마을을 수호하는 귀신이 분노했다! 나는 얼른 천막을 빠져나왔다. 두 닌자가 날씨를 변화시킬 재주가 있지는 않을 텐데. 천막 안에 들어오기 전엔 불지 않았던 바람이 불던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감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어쨌든 여전히 병사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하지만 귀는 밝아서인지 남자 무사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별 수 없지. 모두 철수하라. 퇴각이다. 짧죠? 앞에 10분 동안 떠는 거 빼고 지금 이거 읽고 간간히 태클 걸어도 20분 안에 끝났어요,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았어. 아무튼 이거를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걸 이렇게 오늘 했던 거랑 비슷하게 말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사요나라!